네, 이어서 코그넥스 진태환 매니저님이 머신 비전 기반 스마트 물류로 실현하는 토탈 물류 시스템의 최적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넥스에서 물류 솔루션 제안을 담당하고 있는 진태환입니다. 코그넥스는 제조 자동화 및 물류 자동화에 사용되는 비전 시스템, ID 시스템을 공급하는 글로벌 머신 비전 회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스마트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머신 비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류 자동화는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거래량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이커머스의 거래량은 더욱 증가했고 물류 자동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류센터는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지만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작업만으로 물량을 처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유통회사인 A사는 연간 100억 개가 넘는 패키지를 배송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화물을 더 빠르게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서는 물류 자동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 물류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그넥스가 제시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그넥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0년 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며 2만 5천 개가 넘는 고객이 저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글로벌 20여 개국에 400개가 넘는 파트너와 함께 400만 개 이상의 시스템을 출하했습니다. 그럼 머신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머신 비전은 자동화 장비에서 사람의 눈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눈은 매우 정교한 광학장치인데 눈으로 본 정보를 뇌로 보내면 뇌가 이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머신 비전은 카메라, 조명, 렌즈로 데이터를 포착하고 알고리즘으로 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술은 정말 복잡하고 환경의 변화, 예를 들면 빛이나 움직임, 물체를 보는 각도, 색상, 반사 등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특히 점점 더 고도화되어가는 제조 현장이나 물리 현장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머신 비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머신 비전은 4가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드로 장비를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정렬하거나 로봇이 제품을 이동시킬 때 위치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덴티파이로 문자 혹은 코드를 읽습니다. 생산되는 부품의 로트 이력 관리를 위해 부품에 할당된 고유의 넘버를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측정입니다. 제품의 크기나 갭을 측정하고 물류 창고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화물의 크기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사입니다. 제품의 결함이나 누락된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머신 비전의 발전으로 인해 검사 역할의 잠재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고도화된 룰 베이스 기반 머신 비전으로 수행하기 좀 어려웠던 작업이 이제 딥러닝 기반 검사 기술로 딥러닝 기술로 검사가 가능해졌고 앞으로도 높은 잠재력이 있는 솔루션입니다. 머신 비전은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비용 절감과 생산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제조 조립 공정에서 부품의 정렬, 측정에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에서 자동차 차체 조립, 파워트레인,
브레이크 및 타이어 검사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산업에서는 제품 품질 검사, 포장 검사, 실링 검사, 누락되거나 찢어진 라벨의 식별, 이물 검사, 제품 크기, 색상 검사 등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수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머신 비전이 도입되어 대량의 수화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딩되지 않은 코드가 적다는 것은 항공편을 놓치는 수화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작업 횟수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류창고에 적용되어 운영되는 머신 비전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다양합니다. 인바운드, 존 라우팅, 핸즈프리, 싱글 리딩, 소팅, 디멘저닝 등과 같이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류 자동화 분야에서 머신 비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에는 이를 가속화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임금 상승입니다. 물류창고 직원은 점점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물류창고에서 시간당 임금이 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력 부족입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만 종종 필요한 수의 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곤 합니다. 수백만 달러의 장비가 가동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은 물동량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물류창고에 배치할 사람이 없거나 오늘 출근한 사람이 내일 출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류창고는 패키지가 들어오는 인바운드, 패키지를 보관하고 주문에 맞게 포장해서 출하시키는 아웃바운드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지만 폭발적인 물량을 단시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자동화 설비가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팬데믹을 겪고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물류 자동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에 맞는 스마트 물류 토탈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성능의 솔루션으로 처리량을 늘려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패키지에 누락되거나 손상된 라벨, 잘못 투입된 패키지 등의 이슈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동 재작업을 줄이고 예상하지 못한 설비의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물류창고에서는 화물의 이력 관리 혹은 분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장 코드 혹은 제품 코드를 스캔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출고 라인에서 출고되는 화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컨베어로 이동 중인 화물을 사람이 하나하나 스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 물량이 많아진다면 작업자의 피로도가 누적돼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 고정형 ID 시스템을 설치해 패키지의 코드를 스캔한다면 작업자의 피로도에 의존되는 에러율 혹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치되는 고정형 스캐너의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를 상단에만 설치한다면 윗면을 향한 코드만 스캔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단에만 설치하는 탑 스캔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바코드가 측면에 위치한다면 스캔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코드의 위치가 재작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패키지가 컨베이어에 로딩될 때 작업자가 좀 더 신경 써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설치된 ID 시스템 앞에 한 명의 작업자가 화물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업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측면에도 스캐너를 설치하여 기존 탑스캔 어플리케이션을 2면 스캔, 3면 스캔, 4면 스캔, 5면 스캔 터널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바닥면까지 스캔이 가능한 6면 스캔 솔루션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5면 혹은 6면 스캔 터널 어플리케이션은 물류센터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갖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화물을 분류하는 소터에 설치되어 시간당 처리량을 늘리고 높은 인식률을 제공합니다. 이런 고기능 솔루션을 도입할 때에는 리딩된 화물과 리딩되지 않은 화물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이 필요하며 미인식된 화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시스템을 모듈화시켜 설치 시간이나 유지보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듈화된 솔루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3명의 엔지니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명이서 4시간이면 5면 스캔 터널의 프레임 설치, 모듈 설치, 배선 연결을 완료하고 시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시간에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은 설치 후 유지보수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며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에도 설비의 다운타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패키지를 처리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분류해주는 소팅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소팅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패키지에 할당된 코드를 빠르고 정확하게 리딩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높은 리딩률은 필수적이고 패키지의 간격이 좁은 상황에서도 패키지에 할당된 코드를 정확하게 리딩해야 합니다. 또한 인보이스에는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종류의 1D 혹은 2D 코드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는 패키지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일 것이고 이 정보를 모두 리딩해서 이력을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종류의 1D 혹은 2D 코드가 섞여 있는 패키지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99.9%의 리딩률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키지의 이동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키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무한정 속도를 높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패키지의 간격을 좁게 하는 것입니다. 연속된 패키지의 간격이 좁다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 더 많은 패키지를 위치시킬 수 있고 이는 곧 시간당 처리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좁은 패키지 간격에서는 코드를 리딩하고 패키지와 매칭시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조건으로 변하게 되는데 패키지와 인보이스의 위치를 확인하고 코드를 리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메라 입장에서 한 개의 트리거에서 두 개의 패키지가 촬영되었지만 패키지와 인보이스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바코드가 어느 패키지와 매칭되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 기존 대비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정식 ID 시스템을 포장 혹은 검수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례입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핸디 스캐너를 이용할 경우 한 손에는 스캐너를 들고 한 손으로만 제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정식 ID 시스템을 설치하고
제품의 코드를 스캔할 경우 양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행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작업자의 근골격계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작업자의 누적 피로도 감소와 약 30%의 처리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지게차 앞단에 ID 시스템을 설치하여 지게차가 팔레트에 다가갈 때 부착된 코드를 리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운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터널 형태의 ID 시스템을 고정시켜 놓고 지게차가 팔레트를 들고 터널을 통과할 때 코드가 리딩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터널의 경우 롤테이너를 통과시켜 코드가 리딩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바코드 리딩을 위해 특정 기기를 휴대하지 않고 운전 중 코드 리딩을 시도하지 않아 프로세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팔레트에 높게 적재된 화물에 여러 코드를 스캔할 때에는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대의 ID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카메라 앞쪽에 움직이는 미러를 장착하여 넓은 영역을 순차적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미러가 상하 혹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팔레트 가장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가장 위쪽에 있는 화물까지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아닌 한 대의 카메라와 액세서리로만 구성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류센터에 적용되는 비전 시스템은 트레이 위에 로딩된 화물의 유무, 화물의 수량, 화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키지의 종류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혹은 토트박스에 결함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재정비하고 노후화된 토트박스로 인해 발생되는 이슈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틸트 트레이 소터에 적용되는 화물이 트레이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틸트 트레이 소터의 트리거 역할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리거 역할뿐 아니라 화물이 로딩된 수량, 위치를 확인하여 이상 여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종류가 플라스틱 백인지, 토트박스인지, 카툰박스인지, 제품인지 구분하는 역할로도 사용됩니다. 화분의 종류를 구분해서 화물의 특성에 따라 이동되는 라인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패키지들이 뒤엉키는 현상인 잼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의 패키지들이 재작업해야 하며 자동화 설비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잼 이외에도 컨베이어나 소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동화 장비에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하여 긴 시간의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하기 전 혹은 초기 단계에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고 계획적인 다운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베이어나 소터의 모듈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장비에 심각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키지의 부피를 측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패키지의 부피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은 패키지 배송에 발생되는 비용과도 관련이 있고 도입된 자동화 설비 규격에 맞지 않는 패키지는 별도로 구분해 주어야
설비에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형화된 박스와 같은 패키지는 물론이고 플라스틱 백과 같은 이형 물체의 부피도 함께 측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피를 측정하는 솔루션을 조금 응용해서 화물의 손상, 토트박스의 볼륨 체크 혹은 화물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으로도 활용됩니다. 첫 번째로 토트박스 내 패키지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솔루션입니다. 특정 목적이 아닌 이상 토트박스에 패키지가 덜 채워져 있다면 토트박스 내 패키지를 보관하는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트박스 높이보다 더 높게 패키지가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이나 커브가 있는 구간을 이동할 때 패키지가 떨어지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 상부에 간섭되는 부분에 걸려 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박스의 볼륨 체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스의 상면이 파손된 경우 상면의 평탄도를 확인하여 솟아오르거나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지를 근거로 패키지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물이 한 개씩 간격을 가지고 이동해야 하는 구간에서 화물이 하나씩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붙어서 투입되었는지 붙었다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솔루션으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키지의 크기를 확인해서 설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패키지보다 큰 패키지가 투입되어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베이어에서 여러 패키지가 한꺼번에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이 이동하는지 볼륨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트박스 내 볼륨 체크와도 동일한 기능이지만 이를 토트박스 내부가 아닌 컨베이어 전체로 확장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패키지 혹은 설비의 중요한 모듈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라벨을 자동으로 붙이는 오토 라벨러 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라벨을 붙이기 전에 패키지의 표면 상태를 확인해서 라벨이 부착되기 가장 좋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부착되기 가장 좋은 위치는 움푹 들어가거나 솟아난 자리가 아닌 평평한 위치이고 다른 라벨이 이미 부착된 위치는 피해야 합니다. 평평하고 이미 부착된 라벨을 피해 새로운 라벨이 부착된다면 라벨도 잘 붙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라벨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착 후에는 라벨이 정상적으로 잘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딥러닝 솔루션이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은 패키지 분류입니다. 물류센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가 다뤄지는데 이를 특성별로 분류해서 자동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패키지의 이력 관리를 위해서 분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트레이에 올려진 박스의 수량, 그리고 위치, 그리고 종류까지 구분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영상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ID 시스템, 비전 시스템을 적용한 모듈형 비전 터널입니다. 물류센터에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가 혼입되어 입고될 경우 패키지의 종류, 크기, 배송 기간에 맞게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고 혹은 출고되는 패키지가 ID 시스템, 최적 시스템, 딥러닝 시스템, 웨이트 시스템이 모두 적용된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해당 패키지의 코드 정보, 부피 정보, 화물의 종류, 무게 정보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된 정보를 기반으로 부피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정형 화물과 비정형 화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패키지는 공통의 특성을 갖게 되고 그 특성에 맞는 자동화 설비를 디자인하여 보다 높은 처리량을 달성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세션의 주제인 스마트 물류로 실현하는 최적화된 물류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그넥스의 진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태환 매니저님 유익한 발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10분 후에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